지금 방 안의 온도 조절기를 한번 보세요. 아마 25도쯤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한번 설정해 두고는 까맣게 잊고 지냈을 테죠. 그런데 3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신의 모든 조상은 겨울마다 똑같은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단열재도 벽조차 없이 오직 맨손과 짐승뼈,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몇 시간 만에 얼어 죽을 살인적인 추위 앞에 맨몸으로 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짐작과 전혀 다르고 알고 나면 집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추위가 실제로 어땠는지부터 그려봐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초원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느끼는 그런 추위가 아닙니다. 드러난 피부가 몇 분 만에 괴사하기 시작하고 숨 쉬는 것조차 아프며 바람이 단순히 시린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 파고드는 추위였죠. 아무 준비 없이 빙하기의 겨울에 떨어진 현대인은 10중 8구 해가 뜨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박힌 그림은 늘 똑같습니다. 동굴 속에서 작은 모닥불 하나에 옹기종기 모여 덜덜 떨며 겨우 밤을 넘기는 원시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고고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공학자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상에 대해 단단히 오해해온 첫 번째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부분 동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한 유적지에서는 깊이 2m, 지름 3.5m에 달하는 둥근 구덩이들이 발견됐는데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흙에 남은 도구 자국이 누군가 정확히 그 깊이만큼 일부러 파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땅속 2m에서 2.5m쯤 내려가면 땅의 온도가 바깥 공기보다 20도에서 30도가량 따뜻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은 추위와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가 추위를 피한 겁니다. 진짜 정교함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약 2만 6천 년 전 체코의 돌니 베스토니체에서는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겨울 거처가 발굴됐는데요. 각 층이 저마다 정확한 온도 조절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털을 안으로 향하게 한 짐승 가죽을 대서 몸 가까이 따뜻한 공기를 가뒀고요. 그 바깥에는 마른 풀과 이끼를 둘러 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갈대와 나무 껍질로 엮은 깔개를 덮어 바람은 막되 습기가 얼어붙어 안에서부터 구조물을 망가뜨리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적당히 숨통을 틔워줬죠. 이건 원시적인 어림짐작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층층이 설계한 단열 공학이었죠. 지금 당신 집의 벽 속 단열재가 작동하는 원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현대 건축은 방승막과 단열 거품, 방수 처리를 쓰는데요. 빙하기의 조상은 가죽과 이끼, 나무 껍질을 썼습니다. 재료는 달랐지만 작동하는 물리 법칙은 완전히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범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메지리치 같은 유적지에서 연구자들은 처음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힐 만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집이었습니다. 동굴도 바람막이도 아닌 매머드의 뼈만으로 통째로 지어 올린 진짜 건축물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개에 90kg이 넘는 매머드 두개골을 주춧돌로 깔고 휘어진 엄니를 엮어 둥근 돔 형태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뼈가 그 틈을 메우며 구조를 단단히 떠받쳤죠. 그리고 그 전체를 여러 겹으로 꿰맨 매머드 가죽으로 뒤덮었는데 바람을 막을 만큼 두껍고 눈을 흘려보낼 만큼 정교하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 아니라 엄연한 건축이었죠. 실제로 이 집을 그대로 복원해 실험해봤더니 고고학이 짐작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지은 매머드 뼈집은 작은 불 몇 개만으로도 내부 온도를 바깥보다 40도에서 50도나 높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산업용 단열재와 전기 난방을 갖춘 현대의 극지 대피소도 이보다 나은 성능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과 뼈, 가죽만 가진 석기시대 건축가들이 현대 극지 공학의 성능에 맞먹은 셈이죠. 물론 이 모든 게 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의 겨울에 불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나 다름없었죠. 매머드 뼈 집안의 난방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교했습니다. 한가운데 중심 화덕이 주된 열을 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보조 화덕들을 배치해 용도별로 따뜻한 구역을 나눴거든요. 음식은 여기서 준비하고 도구는 저기서 만들었으며 갓난아기와 노인은 가장 따뜻한 자리 곁에 두었습니다. 이 배치는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죠. 나무가 없는 초원에서는
땔감을 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대체 연료 체계를 만들어냈는데요. 말려서 손질한 매머드 똥과 잘 타도록 가공한 뼈를 썼습니다. 화덕의 남은 재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이 연료들이 그냥 불에 던져진 게 아니라 특정한 열을 내도록 일부러 처리됐다는 게 드러났죠. 그들은 닥치는 대로 태운 게 아니라 연료를 하나의 자원처럼 관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현대 극지공학자들이 진심으로 감탄하죠. 공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숨과 요리에서 나온 습기가 밀폐된 거처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는 그 습기가 얼어붙고 결국 구조물이 안에서부터 무너지죠. 그런데 코스텐키 유적에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 흐름 장치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바닥 가까이 낸 작은 구멍으로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천장 꼭대기 근처의 큰 구멍으로 따뜻하고 습기 찬 공기를 내보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통째로 건너뛰는 대목이 있습니다. 해가 진 뒤 이 거처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십만 년 동안 당신의 조상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방식과는 달랐죠. 그들은 잠을 두 토막으로 나눠 잤거든요. 먼저 4시간을 자고 한두 시간쯤 깨어있는 시간을 가진 뒤 다시 4시간을 자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건 불면증이 아니라 인류 본래의 기본 수면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개 문화권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고 1992년 한 정신과 의사의 실험으로도 확인됐죠. 현대인을 한 달간 모든 인공조명에서 완전히 떼어놓았더니 참가자 전원이 예외 없이 이 두 토막 수면 방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한 번에 자는 건 사실 전등이 만들어낸 비교적 최근의 습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밤중에 깨어있던 시간엔 무엇을 했을까요? 한 인류학자는 칼라하리 사막의 한 부족을 오래 연구했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인류 본래의 생활 방식에 가장 가깝게 사는 마지막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가 발견한 건 밤의 대화가 낮의 대화와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는 사실이죠. 낮에는 대화의 80%가 사냥이나 자원 같은 실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모닥불 앞에 둘러앉으면 대화의 81%가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채워졌거든요. 모닥불은 인류 최초의 극장이자 최초의 교실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단순한 잡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비너스 조각상들은 대부분 겨울 거처에서 나왔거든요. 이 시기에 동굴 벽화 상당수도 겨울에 갇혀 지내던 그 긴 몇 달 동안 그려진 것이었죠. 우리 인류를 정의한 예술은 따뜻한 여름날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 초원이 얼음에 갇혀 있는 동안 뼈로 지은 집안에서 불빛의 의지에 빚어진 것이었죠. 이 모든 게 즉흥적인 솜씨가 아니라는 건 건축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머드 뼈 집 한 채를 짓는 데는 어른 8배서 10명이 2주에서 3주 동안 매달려야 했거든요. 다시 말해 바깥 작업이 불가능해지기 한참 전인 늦여름이나 초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했다는 뜻이죠. 도구의 다른 흔적과 계절 단서를 분석해봐도 이게 들어맞습니다. 이들은 추위가 닥치고 나서야 허둥대는 건축가가 아니라 머릿속에 계절 달력을 돌리는 계획가였던 겁니다. 식량 저장 역시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땅이 늘 얼어있는 지역에서는 겨울 거처와 짧은 굴로 연결된 지하방이 천연 냉장고 노릇을 했거든요. 아무리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고기를 겨우내 얼린 채로 꺼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옷도 거처와 똑같은 복합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열 특성을 지닌 여러 짐승 가죽을 골라 겹겹이 입었는데요. 늑대털, 여우, 북극토끼를 썼죠. 가장 안쪽 층은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바깥층은 바람과 습기를 흘려보냈습니다. 현대 겨울 점퍼와 똑같은 물리 법칙을 고어텍스가 나오기 25,000년 전에 오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터득한 겁니다. 게다가 거처가 망가지면 이런 일은 흔했는데 곧바로 손을 봤습니다. 고고학 증거를 보면 겨우내 끊임없이 보수가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부러진 뼈를 갈아 끼우고 가죽 덮개를 기우고 단열재를 새로 채워 넣었죠. 이건 한번 지어놓고 운에 맡기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관리하며 살려나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며 숲이 넓어지자 이 모든 지식 체계는 버려졌습니다. 어떤 재앙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더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잊힌 거죠. 그런데 구석기 거처의 흔적을 연구한 현대 극지공학자들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오늘날 군대의 극지 훈련 프로그램은 이 2만 년 된 설계를 복원한 데서 나온 거처,
건축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재난구호 단체들도 극한 환경에서 비상 대피소를 지을 때 이 기술을 응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다가 100년에 걸쳐 현대 과학으로 다시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 조상들이 이미 뼈와 돌 도구만으로 완벽하게 풀어놓았던 겁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온도 조절기로 돌아가 보죠. 거기 적힌 숫자는 당신의 조상이라면 기적이라 여겼을 온도입니다. 그들이 온기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겪을 그 어떤 것보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분명 따뜻함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다만 그 따뜻함을 얻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따뜻한 밤 하루하루가 몇 주의 준비와 몇 달의 계획, 끊임없는 노동,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가족을 동틀 역전에 얼려버릴 만큼 정밀한 공학 지식을 요구했거든요. 밤마다 당신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얼어붙은 초원의 뼈집에서 불빛의 의지에 전해지던 그 신화들의 먼 후손입니다. 당신은 따뜻함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추위와 시간, 그리고 죽기를 거부하는 의지밖에 가진 게 없었던, 역사상 가장 기발했던 공학자들에게서 그것을 물려받은 거죠. 다음에 추위가 찾아와 아무 생각 없이 온도 조절기로 손을 뻗을 때 거기까지 오는데 무엇이 치러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따뜻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범하고 드문 축복인지 비로소 처음으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